대만 등 5월까지 194개국에서 행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필리핀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만에 있는 총통과도 만나서 이렇게 회담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만에서 행사를 하던 중에 아버님은 갑자기 현진님을 불러드립니다. 말씀을 보면은 2009년 3월 7일 날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빨리 현진이를 불러다가 모하니를 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내용 자체가. 그래서 현진님은 대만 행사를 하다 말고 속초로 빨리 돌아왔습니다. 자, 도착해 보니 3월 8일날 도착해 보니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500여 명의 식구들 그리고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속초에서. 자,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양창식 회장은 1년 전에 성화하신 효진님의 영계 메시지와 훈모의 영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진님과 현진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현진님은 동생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자, 아버님은 이 영계 메시지를 100%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현장에 없었지만 현장에서 그 녹음한 걸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은 현진님에게 너 다 쉽게 말하면 직책을 다 내려놓고 1년 동안 나하고 같이 원리 공부나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진님이 이제 지금부터 내 모든 건 내가 책임지고 줄 테니까 그리고 나는 간다 라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앞뒤의 내막을 모르는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식구들은 현진님이 아버님의 명령을 어긴 불효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계 메시지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훈모는 이 훈모의 훈모의 보고서, 영계 보고서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양창식 회장은 김종효 씨 아시죠? 김종효 씨를 만나서 그 모든 내막을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명분으로 어머님, 그리고 국진님, 형진님, 가정연합 전체는 현진님을 폐류나 도둑놈으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는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2009년 중반 이후 가정연합의 모든 활동은 문현진 죽이기에 집중되었습니다. 국진님은 일본에서 UCI로 들어가는 자금을 막았습니다. 현진님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이 당시에 김종관 씨 아시죠? 저는 얼굴 못 봤습니다. 김종관 씨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강연하는 제가 녹음을 들었는데 거기 이 내용이 나와요. 현진님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이 UCI로 보내는 자금을 다 막았다고. 자, 자금을 막으니까 부모님 전용기 회사인 워싱턴 타임즈 항공과 워싱턴 타임즈가 파산하게 됩니다. UCI라고 하는 재단은 돈을 버는 재단이 아니에요. 가정연합에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아버님의 평화활동을 했던 그 재단입니다. 근데 돈을 주지 않으면 다 망하잖아요. 파산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1년의 과정이 아버님과 무관한 음모라고 깨달은 현진님은 이제 이 당시부터 제가 자료를 쭉 다 보니까요. 이때서 비로소 현진님이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해요. 동생들 가정연합이 자기를 공격하고 하는 방어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음모라고 파악을 하고 방어와 공격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취한 공격은 뭐냐면은 UCI 이사 중에 한 명이었던 주동문과 김효율 씨를 해임합니다. 그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 항공사 사장이었던 주동문 씨도 또 해임을 해요. 그런데 주동문 씨는 그 당시에 해임을 당하면서 2,100만 불을 워싱턴 타임즈 항공사 소속의 그 2,10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2,240억 원을 그 선교의 재단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어머님 쉽게 말하면 계좌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현진님은 주동문 사장을 고소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 통일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현진님은 가정연합의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아버님이 194개국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진님이 12월까지 필리핀 대회를 강행을 합니다. 이 당시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그 가정연합은 그 대회를 방해하고 했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어머님과 국진님, 형진님, 그리고 가정연합 전체가 현진님을 폐류나 도둑놈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3일, 23일 형진님은 가정연합 세계회장으로서 자,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특정 종단 종파의 의미인 통일교로 개명을 합니다. 자, 현진님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작업과 비난 집회가 전 세계적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당시에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2010년 5월 30일 현진님이 남미 GPF 활동과 브라질 토지를 되찾기 위한 문제로 브라질에 갔었는데 이때 브라질 협회를 방문합니다. 이날 신동무 남미 대륙회장은 이때 동영상을 쭉 보면 기가 막혀요. 현진님이 이제 그 일요일날 브라질 협회에 딱 도착했는데 이 신동무 회장이 2시간 넘게 설교를 계속 합니다. 현진님이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다 현진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동무 회장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현진님이 들락칩니다. 이거 동영상 보셨어요? 못 보셨죠? 들락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좋아서. 그게 다 나옵니다. 근데 계속해서 신동무 회장이 다녀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현진님이 엄청나게 화가 났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신동무 회장을 밀어내요. 근데 신동무 회장이 그 단상에 그냥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신동무 회장을 경호원들이 막 들고 나가는 막 온 아수라장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훈독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사람들을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진님의 성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신동무 회장에게 훈독회 참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신동무 회장이 나는 죽어도 참석하겠다라고 해서 참석을 해요. 근데 현진님이 신동무 회장을 보고 화가 났겠죠. 우리 축복가정 공동체에서의 참자녀의 위치는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전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현진님이 신동무에게 엄청나게 질책을 합니다. 특히 당시 브라질 땅 여러분들 다 아시죠? 브라질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 땅이 있었잖아요. 그 땅이 당시 관리자들의 책임을 못해서 땅을 다 잃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현진님이 그 땅을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갔었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문제하고 어저께 그 성전에서 혼란이 벌어졌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질책을 하면서 손으로 물을 지어박습니다. 그 발로 툭툭 차요. 이런 것들을 다 비디오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이 비디오로 촬영되어서 즉시 형진님께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형진님은 이 비디오를 편집을 해서 짧게 편집해서 때리는 장면 뭐 있잖아요. 이걸 편집해서 아버지에게 보여줘요. 그럼 아버지가 보시고 어떻게 됐어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 동영상을 아버님께서 보셨는데 자, 김효율 씨는 현진님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참부모님의 그 서명이 들어간 발표문 초안을 작성을 했고 아버님께 서명하기를 요구해요. 근데 처음에는 아버님이 거절하십니다. 결국에 그 공문을 받아다가 전 세계로 뿌립니다.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공문이 나오잖아요. 내용은 뭐냐면은 브라질에서 벌어졌던 폭력적 사태에 비추어 봤을 때 현진님은 쉽게 말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고 뭐 이렇게 폭력적 입장이니까 절대로 공식적인 자리에 현진님을 부르지도 말고 서지 못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얘기는요. 이 공문을 받아본 남미 대륙회장 신동무 씨가 뭐라고 김효율 씨에게 메일을 보내냐면 이거는 제가 그냥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 자료가 있어요. 메일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메일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빨간 글씨. 자, 현진님을 제거하기 위해 종이로 된 또는 공문이 아니라 동영상 같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자, 신동무의 요구대로
형진님과 연하님, 어머님, 그리고 김효율 씨는 2010년 6월 6일, 2010년 6월 5일입니다. 새벽에 아버님 침실에서 휴대폰으로 소위 말하는 침실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형진님이 대신자 상속자이고 나머지는 이단자 폭파자이다. 통일교 세계선교본부의 말만 믿어라. 현진이의 말을 믿지 말고 통일교 세계선교본부의 말만 믿어라.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단자 폭파자가 문현진이라고 써주기를 기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누구의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자, 침실 동영상이 촬영되고 그날 밤에 인터넷으로 뿌려졌습니다. 전 세계 식구들은 이것을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이메일은 김효율 보좌관이 신동모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 침실 동영상에 문현진 이름이 빠진 것을 엄청 아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작업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문현진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본 기독교인들은 아버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자신의 부인 앞에서 쩔쩔매며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지 않은 기독교인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 현진님의 모든 공직은 중지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버님의 지시가 들어간 공문, 그리고 이 동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기 때문에 현진님은 완전히 폐류나 완전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제 몰리게 됐던 거죠. 아버님의 지시로 다 잃게 된 남미 땅을 되찾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중지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편지는 있잖아요. 김웅태 회장, 양준수 회장, 신병기 회장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분들이 2008년 7월 2일 날 아버지께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남미 브라질 땅이 다 이제 뺏기게 생겼으니까 현진님을 보내서 좀 이 땅을 좀 찾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의 지시로 이 땅을 찾기 위해서 활동을 냈고 그 가운데에 신동구 회장과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 이 작업도 가정연합의 요청에 의해서 중지가 됩니다. 자, 이 법률팀들이 했던 모든 작업을 중시하고 떠나면서 그 법률팀들이 남긴 편지가 있어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은 이것을 정말 잘 관리하고 법적인 조치를 잘 취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건 다 잃어버린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남미에 있는 땅이 엄청나게 많은 거 다 아시죠? 남미에 다 가보셨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땅 대부분이 다 날아갔습니다. 나쁜 사기꾼 변호사한테 쏘아가지고. 제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있잖아요. 수조가 넘는답니다. 수조. 다 잃었어요. 자, 2010년 10월 29일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이 터집니다. 가정연합은 여의도 성지개발 사업에 제동을 겁니다. 왜냐하면 UCI 중심으로 해서 여의도 파크원 사업이 진행되었고 현진님은 공식적으로 모든 직책이 다 날아갔고 현진님이 완전 나쁜 사람으로 몰리고 있었으니 이제 그런 여론과 그런 상황을 이제 몰아붙여서 여의도 파크원 공사를 중지시키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건물을 짓도록 빌려준 땅에 설정한 지상권이 무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 회장이 재산을 훔쳐가려고 불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재판의 핵심이에요. 이따가 재판 기록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재판은 2014년 7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공사는 중지되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송의 본질은 현진님을 죽이는 것이었죠. 공사와 관련해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현진님은 이걸 전부 다 물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UCI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진님이 이 물어내야 될 모든 돈을 다 물어냈다고 합니다. 손해액은 거의 8천억에서 1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2010년 11월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충성맹세 비디오를 촬영합니다. 그 내용은 현진님과 곽정환 회장을 비난하고 정진님께 충성을 다 바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행사를 주도한 김종관 씨의 말에 따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다 가질 수 있어요. 자료를요. 명령만 내리면 현진님과 곽 회장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공직자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목회자들로 하여금 비디오 앞에서 충성맹세 서약을 해요. 자,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은 반발하고 그 목회자들은 제명을 당했습니다. 여의도 파콘 소송의 뒤를 이어서 어머님과 국진님, 형제님은 현진님을 상대로 UCI를 빼앗기 위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에 들어가는 돈은 파콘 소송에 들어간 돈의 10배라고 합니다. 벌써 7년째입니다. 자, 변호사의 수임료가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이에요. 시간당. 하루가 아닙니다. 시간당. 자, 박진영 변호사가 이 소송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가정연합 전체는 참부모님 선포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진님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페루나루 낙인을 찍고 UCI를 빼앗아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연합은 참 아버님의 권위를 이용하여 참 가정의 싸움에 전 세계 식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2011월 6월 신동아에 국진님과 현진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국진님은 현진님을 타락한 아담이자 천사장이라고 주장했고, 현진님은 아버님을 단순히 통일교를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실현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현진님의 이 인터뷰를 근거로 해가지고 통일교는 현진님이 통일교를 버렸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통일교를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니까 너는 통일교인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형제의 난이라고 비난했죠. 2011월 7월 20일 1년 전에 제기한 파콘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정연합이 패소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선전했잖아요. 이제 교회가 이기고 다 찾아올 수 있다라고. 자, 파크원 개발 사업은 아버님의 지시와 국진님의 감독 하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국진님의 허락을 받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코 가정연합이 이길 수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법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가 봐도 그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있잖아요. 절대 가정연합이 이길 수 없는 소송이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다 있었으니까. 특히 여기 계신 한 분 중에 그 당시 재단 이사였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전부 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조작된 증언을 했고, 그 한 사람이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던 것이 아마 또 중요한 그 증거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곽정환 회장이 재산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참고로 가정연합이 지금까지 제기한 소송 목록입니다. 지금까지 31건입니다. 자, 다 안 보이죠? 자, 주로 있잖아요. 주로 한국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은 곽정환 회장을 배임, 횡령 이런 걸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있는 게 그게 다 곽정환 회장한테 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기각인 것, 기각. 소송이 이거는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러한 것으로 기각이 된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011년 현진님은 GPF 재단을 독자적으로 만듭니다. 과거에 2011년 이전의 GPF는 UPF의 하나의 단체였습니다. 근데 현진님이 모든 거 잘리고 쫓겨났기 때문에 2011년 독자적으로 GPF 재단을 만듭니다.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2007년 이 장면은 뭐냐면은 2011년 7월입니다. 잘 한번 보죠. 2012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죠. 아버님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아버님은 현진이와 곽정환이가 훔쳐간 재산을 빨리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정연합은 현진님을 비난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현진님의 GPF 평화운동에 맞서서 국진님은 강한 대한민국 활동, 강한 일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골자는 뭐냐면 강한 힘과 강한 무기를 기반으로 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경진님은 또 연하님은 어머님이 완성하여 하나님의 부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진님과 오태경 교수가 주도한 하나님 부인론은 지금 어머님의 독생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자세한 스토리가 제가 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하님이 나와서 결국 어머니와 관련된 고백을 합니다. 경진님은 2011년과 2012년 천복축제를 거대하게 행했습니다. 연등을 달고 승무를 추고 4대 성인을 모시기도 했고 광화문 내거리에 아버님 어머님 동상을 만들어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경부터 아버님은 노골적으로 어머님의 태도에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2012년 1월 19일 그날 훈독회 장면입니다. 이때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머님이 아버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아버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머니가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무시엘보다도 더 나쁜 존재다. 그런 어머니를 따라가는 자는 도깨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선포한다. 어머니는 이 시간 이후에 아버님께 절대 복종해야 한다. 어머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어머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님이 아셨던 겁니다. 특히 2012년 1월 23일 날 1월 23일 날 경진님이 하나님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여기 경진님 쪽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경진님이 분명히 그걸 준비했어요. 근데 그것을 아버님이 아시고 노발대발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1월 24일 날 천복축제 때 아버님은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아직까지 여자를 만들어 보지 못했다. 문총재가 이 어머니를 만드는가? 왼쪽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어머니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못해. 성진이 어머니나 이 어머니나 똑같아. 성진이 어머니나 이 어머니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지적하셨습니다. 2012년 4월달 그러니까 막 지금 제가 쭉쭉 넘어갑니다만은 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 4월달 어머님은 김효율 보좌관과 성화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2012년 그해 1월 20일 날 출판된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전집 20권을 싹 걷어다가 특정 부분을 삭제한 채 재발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는 어머님의 잘못과 책임을 나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진님에 대한 내용, 아버님의 혈통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싹 지워졌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2년 4월달 어머님이 성화사를 방문해서 아버님 말씀을 고치라고 하던 그때에 4월 14일 장면입니다. 아버님은 어머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님이 기도를 해요. 2012년 8월 1일 여의도 파크원 소송 2심 판결이 났습니다. 또 가정연합이 펴졌습니다. 가정연합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께 재판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님의 법정 진술까지 제출했는데 재판에서 지자 아버님은 충격을 받으십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걸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물컵을 던지면서 빨리 현진이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금운도 낚시에서 돌아온 직후 아버님이 8월 3일 심한 기침으로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하셨는데 증상이 또 심각해져가지고 8월 13일 날 위독한 상태로 다시 입원하십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녀님들이 아버님을 지켰습니다. 현진님은 8월 15일 날 중환자실에 계시던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아버님께 힘내라고 말씀드렸고 아버님은 현진님의 손을 꼭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에 의하면 국진님과 형진님이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버님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건 아버님 사진입니다. 경진님의 말씀에 의하면 경진님의 말씀 2015년 말씀에 의하면 어머님은 아버님의 안락사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쭉 자료를 보니까 이 사진은 대략 8월 23일경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요. 아버님의 눈빛을 한번 보시면 아버님이 돌아가실 분입니까? 살 분입니까?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만 보면 눈이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안락사를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형진님과 국진님 그리고 박보희 회장만 안락사를 반대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침묵했다고 합니다. 자,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8월 23일 날 중환자실에 계실 때 어머님은 아버님이 만든 경전을 개정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8대의 교제 개본이 해체되고 새로운 참부모경, 평화경, 새로운 전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은 8월 30일 청평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송될 당시 그 당시에 매일매일 아버님의 상황이 공문으로 나왔어요. 그 공문을 다 보면 아버님 이송될 당시의 상황은 곧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어요. 호전되는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좀 더 청평에 있는 병원보다 강남 한강성심병원 훨씬 낫잖아요. 거기에 더 모셨으면 좋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님은 2012년 9월 3일 성공하셨습니다. 형진님 명의로 발표한 유적 명단에 현진님 가족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현진님은 청평으로 가서 아버님의 마지막을 지키려고 했지만 여러 조건을 제기하고 반대하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아버님 그 청평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현진님이 와가지고 막 옥신옥신한 걸 제가 다 봤어요. 자, 그리고 현진님은 따로 빈소를 마련해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비극적 사건이 터집니다. 형진님에 의해서 현진님 대신 미국 총회장으로 임명된 인진님의 불륜 사실과 불륜으로 낳은 아이의 출생 증명서가 세상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9월 7일 날 얘기입니다. 통일과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형진님에 의해 미국 총회장으로 임명된 다음에 노르웨이 출신의 축복가정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아기를 낳았던 겁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미국 식구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과연 그 당시 형제님이 몰랐을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자, 인진님은 공개편지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 공개편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사랑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연합은 미국 총회장 인진님 스스로가 사임을 했고 또 이렇게 공문으로 쉽게 말하면 면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형진님은 아버님 상 중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가 주는 조통일평화상을 받아왔습니다. 아버님 성화 직후 이제 급변합니다. 상황이. 아버님 성화 직후 어머님은 형진님이 아니라 어머님을 중심으로 섭리를 이끌어갈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제가 싹 다 읽어봤어요. 9월 17일 날 어머님이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내 중심으로 가겠다. 자, 그리고 형진님과 국진님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에서 졌다는 것, 그리고 현진님과 갈등했다는 것, 이게 이유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송에 졌어요. 어머니 허락 없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진님과 갈등을 했던 형진님과 국진님은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진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형진님과 국진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돌교 분열 책 쓴 다음에 제가 그 생처리 그 한국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저한테 얘기해 줬던 내용은 뭐냐면은 형진님과 국진님이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이유는 이 당시는 아직 독성 얘기가 없었잖아요. 아버님의 안락사 때문에 반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3개월 후, 3개월 후가 아니라 그해 9월 19일 날 국진님이 뭐라고 얘기해버리냐면 엄마가 막 강하게 국진님과 형진님을 막 비난하니까 형진님이 열받아가지고 회의하는 가운데에 어머님이 아버님을 안락사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저는 이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어머님이 안락사를 진짜 했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래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2012년 10월달에 협회 정관을 변경해서 형진님과 국진님을 이제 완전히 축출하는 근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5일 날 일본 간부들 앞에서 이게 그 장면입니다. 앞에서 어머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의 주인은
나뿐이야.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따르고 내 말에 절대 복종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2013년 1월달 어머님과 형제님이 이름을 변경해서 만든 통일교를 다시 가정약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가정명세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성경, 평화경, 참모부경 등 경전 편찬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십니다. 자, 어머님은 이런 모습으로 2013년 2월 22일, 음력으로 1월 13일